네, 안녕하세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영상이 너무 늦어졌죠? 이 집에 공사를 했는데 이 집 공사가 너무 오래 지연되다 보니까 영상을 만들 짬이 나질 않았어요. 거기다가 휴일에 일하는 곳에서 교육을 가라고 계속 보내가지고 제대로 쉴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래저래 짬이 나질 않고 집에서도 이제 소음도 있고 너무 어수선하고 그래서 영상을 만들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공간적인 여유도 없었어요. 변명 같지만 아무튼 정말 어쨌든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디까지나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다른 생각이 있으시더라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와 생각이 꼭 같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재미있게 이런 생각도 있구나,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 3편을 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재미없었어요. 너무 지루했습니다. 근데 이미 던져놓은 말이고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봤어요. 3편이나 3편 진짜 열심히 만드는 것 같아요. 야한 게 나오니까 괜찮지 않았냐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 영화에서 SM을 싹 걷어낸 뒤엔 그저 진부한 판타지의 연애 스토리만 남습니다. 이건 상업 영화잖아요? 네, 포르노가 아니죠. 진지하게 말하면 진짜 야한 장면만큼은 우리나라 에로 영화가 더 낫지 않나? 싶을 정도였어요. 야한 걸 원하시면 그냥 야동을 보는 게 낫습니다. 아무튼 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해보자면 전체적으로 개연성이 엄청 떨어집니다. 네. 돈 많은 사디스트 그레이 씨 여주인공 아나스타샤 스틸을 유혹합니다. 먼 거리를 찾아오기도 하고 돈 자랑도 하고 선물 공세까지 아무 이유가 없이요. 정말 아무 이유 없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봤던 백설공주가 독사가 먹고 누워있던 모습에 왕자가 반하듯이 그레이가 여주인공 아나에게 빠져드는 건 원래 그런 거다. 어린아이 시점에서 엄마 아빠가 서로 좋아하는 것처럼 그냥 너무 당연한 듯이 그렇게 서로 빠져드는 것처럼 보여요. 심리적인 묘사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토리가 그냥 사랑하고 돈 자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싸우다가 사랑하고 돈 자랑하다가 또 싸우고 사랑하고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완벽에 가까운 어떤 남자 주인공이 한순간에 아무 이유 없이 진실한 사랑을 받게 되는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 이건 전형적인 소녀 만화의 클리셰를 크게 벗어나질 않나 보여요. 딱 그냥 그 정도. 소녀 만화의 스토리.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레이 50가지 그림자 시리즈 자체가 어떤 작품의 팬픽이었다고 해요. 팬픽으로 써진 거랍니다. 오리지널이 아니라. 저도 이번에 좀 몇 가지 조사해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작품이 뭐냐면 바로 트와일라잇입니다. 혹시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평범한 여자아이가 학교에 전학을 오자마자 엄청나게 잘생긴 남자들에게 대시를 막 받아요. 이것도 소설이고요.
10대 소녀 팬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의 팬픽인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시리즈도 똑같이 소녀 만화 클리셰를 이어받는 것이 이상한 건 아닐 거예요. 당연해 보입니다. 원작이 그랬으니까 그런 식으로 따라간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의 남자 주인공 역인 그 에드워드 역을 맡은 로버트 패틴슨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주연을 맡은 영화의 원작을 두고 이 책은 출판되지 말았어야 했다, 작가가 미친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인터뷰에서, 공식 석상의 인터뷰에서. 그리고 스티븐 킹은 이 작품을 통해서 어린 독자들이 자신은 기대하기 어려운 욕망을 간접적으로 해소하고 있다라고 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판타지란 소리죠. 네. 텍스트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영화화까지 되었지만 작품성 면에서 크게 비판을 받았다. 우리나라에도 그 귀연이라는 분 있었죠? 예전에. 그분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사디스트라고 말하는 그 그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작가의 생각이겠지만 이상적인 성공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져요. 재벌의 몸매도 좋고 잘생기기까지, 머리도 좋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연애에는 거리를 두는 것으로 영화 내에선 여주인공 아나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걸로 헤어지기도 합니다. 네, 성향자의 시선에서 조금 공감하기 힘든 점은 영화 내에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나에게 내 서브가 되면 넌 반드시 쾌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라고 말하는 점입니다. 아나에게 내 서브가 되면 넌 반드시 쾌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전 그 장면을 봤을 때 조금 불쾌했어요. 굉장히 오만해 보였거든요. 아니, 상대가 즐겁지 않은 SM적인 행위는 그냥 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근데 도대체 아나가 그걸 즐길 수 있을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닐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자신하는 거죠? 1편 후반부에서도 아나는 자신에게 어디까지 할 수 있냐,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그레이에게 물어보고 그레이는 아나를 묻고서 엄청 몹시 막 채찍질을 해대요. 그때 아나는 즐거움보다 고통밖에 없다는 사실에 놀라고 그레이를 떠나게 되는 장면으로 엔딩이에요. 아니, 지가 보여달랬으면서 저런 반응을 보인다는 건 억지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정도로 밖엔 해석이 안 돼요. 자기가 보여달랬잖아. 그러고 나서 보여주니까 놀라가지고 헤어지자 그런다. 네, 이런 식으로 영화 초반에는 일반적인 연애를 원하는 아나와 그리고 자신의 성향을, 연애 대신에, 애정 대신에 자신의 성향적인, 그러니까 디엣이라고 하죠. 서로 주인과 노예, 도미넌트와 서브미시브의 관계를 원하는 그레이, 이 둘의 입장 차이로 갈등을 그려내는데 나중에는 그마저도 그 갈등선이 갈등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자신의 성향을 포기해 나가는 멋진 모습으로 포장이 돼요. 이로 인한 갈등선이 희미해져가고 후반부에는 그 둘 사이를 질투하는 다른 인물들에 의해서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성향에 의한 갈등은 나중엔 없다시피 해요. 그냥 무조건 아이고 우리 아나 너를 위하면 뭐든지 포기할 거야, 이런 식이 돼버려요. 너무 개연성이 부족해서 이게 왜 갈등이지 하는 의문이 더 커져요. 꼭 이 작품만을 들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모든 스토리 내에서 갈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짜장면과 짬뽕을 하나 골라야 되는 상황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 사람의 심리 묘사만 잘 그려내도 정말 재미있는 스토리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적어도 이거보단 재밌을 겁니다. 이 영화는 그게 부족해요. 네, 개연성. 후반부 갈등의 주요 요소인 아나의 전 상사가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상사, 편집장이었나 그랬는데 아나를 성폭행하려다가 회사에서 잘리고 갑자기 내 인생 물어내 라면서 눈에 빨간 아이라인 그리고 미친놈이 되어가지고 그레이 회사를 테러까지 해요. 폭탄 테러. 그리고 미행까지 하고 막 납득이 되시나요? 뭐 여담으로 더 말하자면 이 남성은 전형적으로 잘못된 멜돔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최고의 오르가즘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나를 성폭행하려고 할 때. 뭐 그레이도 약간 그런 면이 있었지만 그 일본 AV에서 뭐 건들기만 하면 기모찌 막 남발하는 여성들이 많잖아요. 거의 그렇죠. 네, 이거는 성적 흥분을 유발하기 위한 한마디로 야동이니까요. AV는. 근데 그걸 보고 현실 세계 여성들도 그럴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널 반드시 만족시킬 수 있다. 넌 최고의 오르가즘을 느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고 발상인지 참 어쨌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마음에 안 들고요.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뭐 섹스테이프를 찍어서 협박하고 자신의 범죄에 실제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영화 내에서. 네, 전형적으로 잘못된, 서로를 위한 게 아니고 지만 위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솔직히 보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저는 여자 주인공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네요. 네, 아나는 예쁩니다. 영화 내내 예쁩니다. 초반에는 SM을 대하는 일반인의 리액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 그레이와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주도적인 경우를 보이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냥 무조건 서브라고 해서 노예 위치라고 해서 그냥 수동적으로만 행동하지 않아요. 자신의 주관도 뚜렷하고요. 후반부엔 이 SM을 받아들이고 그레이도 놀라게 만들 정도로 SM에 적극적이게 되기도 합니다만 영화의 스토리에 큰 영향이 없는 변화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요. 도미넌트와 사디스트처럼 자신의 성향을 나타내는 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성향이란 게 극단적인 경우보다는 복합적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성향이란 게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없었던 게 생기기도 하고 계속 변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공인 그레이처럼 자신의 성향이 딱 무엇이다 정해놓는 것은 그 성향의 행동에 자신을 스스로 가두게 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나는 선비처럼 살겠다. 내 성향은 선비다. 라고 스스로 딱 말한다면 앞으로 그 사람은 자신이 한 나는 선비다라는 말 때문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뛰지 못해요. 버스가 출발하려고 해도 뛰지 못합니다. 선비니까 자신은. 그렇게 주변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스스로의 말에 스스로 행동에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SM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M을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 성인용품을 쓰듯이 저는 그래서 SM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방법이요. SM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 성인용품을 쓰듯이 그냥 즐거움을 위한 도구 중 하나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물론 SM적인 자신의 성향에 빗댄 성행위가 아니면 전혀 흥분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이고요. 성향자의 시선으로 SM을 소재로 한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시리즈를 리뷰한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지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저는 절대로 성향자나 SM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저 성향을 가진 한 개인입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혹시 나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의견이 다른데, 혹은 제가 말하지 않은 다른 인상 깊은 성향자의 시선에서 본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이 점점 더워지는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엔 아마 제가 많이 받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는 영상을 만들 것 같아요. 네, 그때까지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봐요.